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개원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개원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원 과정에서 놓치는 경비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사전 준비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 개원은 11월 1일인데 10월, 9월, 8월 이때도 계속 우리가 개원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지출한 신용카드 경비라든지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되고요. 직원을 미리 사전에 뽑아놨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이 나 개원 어디서 하지 하면서 입지를 보러 다닐 거예요. 그때 들어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비용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대, 카페 출입한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금도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잖아요. 그때 신용보증기금에도 수수료가 들어요. 몇십만 원씩. 그 신보 수수료도 경비 처리가 돼요. 그리고 각종 일회성 거래들이 있어요. 간판을 한다든지 홍보용품을 산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돼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준비했던 아까 그 카드 비용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차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것만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했다든지 누굴 찾아갔다든지 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 그 사전 준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 모든 것들이 다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놓지 않고 경비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부 챙겨주시나요? 저희가 최대한 챙기려고는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를 그거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은 그냥 증빙이 전자로 뜨겠죠. 그런 것도 이제 받으면 되는데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긴 영수증 하나. 그래서 금액만 이제 써져 있죠. 수수료로 얼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전자 형태로 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일회성 거래들이 있다 그런 건데 예시로 간판을 들었잖아요. 간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서 한 번 딱 설치하고 빠져요. 근데 이게 금액이 크면은 원장님들이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든 증빙을 받으실 건데 이미 프레임은 다 돼 있고 상호만 조금 바뀌는 데가 있을 거예요. 원래도 병원 자리였는데 그때는 천갈이라고 해갖고 그 글자만 뜯어내고 그 천만 다시 이제 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에 그냥 간이 영수증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증빙에 대해서 발급을 안 하고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정 안 되면 간이 영수증도 가능하긴 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사식당 같은 데 가면 하얀 종이에 금액서 갖고 이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해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꼭 계좌 이체를 하시고 간혹 가다 보면 그 영수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와 그 다음에 계좌 이체 통장 주인과의 통장 주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업주, 그 상대방 간판 사장님이죠. 그쪽 계좌 이체를 하시려고 하고 미리 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일회성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고서 연락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래를 하실 때 꼭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챙기긴 할 건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거래를 한 내용을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원장님들 그 경비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번 거래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를 좀 습관화 하셔야 돼요. 그럼 개원할 때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없이 공사하자는 제안도 들어온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이 7, 8월에 개원을 했다 그러면 그 해에 워낙 들어간 경비가 많으니까 순이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 어차피 경비는 많고 세금도 안 나오는데 못하러 나와의 공사 계약을 하는데 10% 부가세를 더 주고 공사를 하냐 10% 빼줄 테니까 현금가로 거래를 하자 이렇게 하는 제안이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요즘에는 다 전자도 그냥 반영을 해주시는데 간혹가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요. 장비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손해예요. 왜냐하면 공사 금액이 매년 2천만 원이 들었는데 부가세 200만 원이에요. 근데 올해는 세금 낼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200만 원이라도 줄이고자 계산서 안 받고 그냥 현금가로 2천으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부가세 200만 원이 안 들 수 있지만 원장님은 2천만 원이라는 경비를 날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 경비가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산으로 등록됐다가 나중에 경비가 필요할 때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율이 좀 높다고 하면 보통 고소득자를 보잖아요. 병원들은 그냥 절반 정도로 봐요. 2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증빙으로 보는데 그 1,000만 원은 그냥 날린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차후적으로도 경비 처리할 수 있었던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지출한 거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받아라. 그리고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안 되는 지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거래하는
내가 병원이고 저쪽은 인테리어업자다, 저쪽은 의료기기업자다, 저쪽은 납품업자다라고 하면 사업자 대 사업자니까 세율면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그 출입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카페라든지 기념품 샵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내가 소비자로서 거기에 방문한 거잖아요. 병원 원장인데 우리 거래 특시다 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은 소비자 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결제가 누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를 누락 없이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